안녕하세요. 여보 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것은 대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 아니죠. 처음에는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조금 압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플러스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3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 새해 첫 지지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이쪽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낙연 관련된 지지율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현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 임기가 올해 7월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임기를 마치고 검찰총장에 나와서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대선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8월부터 내년이죠. 내년 2020년 3월 9일 날이 대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1월, 2월 뭐 이 정도 2월이죠.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때 뭐 바짝 뭐 홍보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8월부터 지금 1월이라고 했을 때 8, 9, 10, 11, 12, 1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준비를 한다. 그걸 또 대선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사임을 하고 일찍이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검찰이 임기 끝날 때까지 검찰을 하고 있다가 대선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겠죠. 1번은 임기 끝날 때까지 검찰총장하고 대선은 안 한다. 2번 임기 중간에 나와서 대선을 준비한다. 3번 임기를 다 채우고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대선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66% 확률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 안 나온다 33%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윤석열 등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임기가 완료가 될 때까지, 그러면 7월 정도까지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임기가 중간에 사임을 하고 나오는 거. 이건 언제인지 모르죠. 이제 본인 마음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커다란 시점을 비롯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애매하게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선 안 한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일전에 반기문님이 뭐 대선에 나온다라고 해서 선언했다가 뭐 대선 안 한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경험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면서 확률은 조금 높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확답을 하거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윤석열 하면은 일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1번 대선 안에, 2번 임기 오케이 그 뒤로 대선, 3번 임기 중간에 사임 그 다음에 대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은 대선 관련된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조정을 받고 있다가 급등을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이 지지율은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로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지지율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보수층을 좀 직결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옹호하는 보수 언론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을 띄우는 거냐.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보수
세력을 좀 연합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살짝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윤석열님께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가지고 와서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느냐,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뭐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조금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에는 대선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어떤 뭐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또 1등이에요. 윤석열이 어저께 1등이었으면 이재명은 오늘 1등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윤석열과 지금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낙연 님께서는 지지율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박근혜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들 뭐 사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 이런 이슈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에 대한 뭐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여기 있네요. 콘크리트 지지를 떠받치고 있는 중도보수 연합이 깨졌다 이러면서 뭐 부정적 평가가 한 61%까지 넘어갔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과 이제 이낙연, 그 다음에 문재인 지금 정부 또는 이재명 이런 쪽에는 조금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난 연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명이잖아요. 14명이 지금 보궐선거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168석이고요. 그 중에서 민주당으로 나오는 게 9석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보궐선거에서 아무도 민주당이 승리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195석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개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2명이 지금 국민의힘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84석에서 82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4석을 다 국민의힘이 다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96석입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민주당에 덤비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임기가 2024년이에요. 이번 국회의원 지금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도에 결판은 났어요. 총선으로. 그러나 지금 시국에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인물 대선 후보 2명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뜬금없이 이제 윤석열님께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상하게 또 보수 여당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커다란 도시잖아요.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거나 사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은 야당 쪽에서 여기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선거라는 게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좀 봐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서 뭐 한국통합당이 좀 압승을 한다라고 해도 의석수는 한참 모자랄 부분이고요. 지금 여당은 여전히 강할 겁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과연 혼자 힘으로 와가지고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당을 해가지고
대선에서 여당이랑 싸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지지율이 정말로 윤석열에 향한 지지율인지 아니면은 보수 여당 그러니까는 뭐 국민의힘이든지 이런 쪽에 있던 지지자들이 윤석열한테 일단은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을 창당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지지율 30%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 대선 후보로서 1위가 위치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재명과 이낙연은 버릴 수가 없는 카드예요.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국 조금 어렵고 민주당의 지지율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에서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보수의 인물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당이 강했을 때는 이재명이가 조금 대응하기 좀 편할 거고 야당이 약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현 정부가 지지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좀 호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포옹할 수 있는 좀 함께 갈 수 있는 이낙연 님께서 조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이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선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재명과 윤석열과 그 다음에 이낙연은 꾸준하게 계속 봐야 되는 대선 후보들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낙연 관련돼 있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얘를 패스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이낙연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무상향으로 만들면서 올라갈 거고요. 뜬금뜬금 윤석열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TK 지역에서도 지금 홍준표를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K 지역에서도 윤석열한테 좀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압승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TK 지역에서도 이재명한테 좀 밀리고 있습니다. 홍준표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님께서 이번에 대선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흐름은 요 정도만 좀 볼 거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진입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재명 관련된 것은 에이텍이라든지 형제 엘리트 요 정도만 조금 지켜보면 된다. 그 이후로 나오는 종목들은 2등 그룹주에 속해 있는 또는 3등 그룹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등 그룹주들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눌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2등, 3등 그룹주들이 우후죽순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 때 1등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거다. 그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당장은 뭐 다른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신건설, 프리엠스 뭐 이런 쪽으로. 그럴 때 프리엠스 같은 것도 보세요. 보면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한참 올라갔다가 얘는 지금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그만큼 지금 일단 전통적으로 대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종목들 그걸 위주로 1년 동안 끌고 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했을 때는 지금 뭐 특별히 체크를 할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눌리고 윤석열이 올라갈 때 또 다른 종목들은 눌리고 이런 부분이고요. 안철수 님께서는 일단은 서울 시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대선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선 이런 행보를 좀 노릴 수가 있는데 다음 대선까지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안철수님이 지금 4번 정도 도전한 거잖아요. 이번에 제외하고 다음번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4번에서 5번 지금 4번 정도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맞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서울시장보다는 대선이 더 큰
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안철수 관련된 종목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낙연,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요 정도 3명 정도 인물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지금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 역시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눌림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정책주라든지 인맥주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구별이 되면서 정책주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을 좀 볼게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선에 나온다라고 했을 땐 여기는 지금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커다란 움직임이 여기 당장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어느 정도 멘트는 있어야 돼요. 언급이 있어야 돼요. 나 대선 안 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 그냥 검찰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멘트가 있어야지 여기서 추세가 단방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세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오늘 양봉이 나왔고요. 서현탄 메탈 역시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윤석열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봤을 때, 대선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뭐 대선 안에 뭐 출마 안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안철수 관련돼서 써니전자가 있었는데 써니전자 대표가 나는 안철수랑 상관없다 하면서 점으로 이렇게 막 갔던 것들, 또는 이제 뭐 반기문 님께서 나 대선 포기 뭐 이랬을 때 막 점으로 갔던 것들,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는 우선적으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고 흐름 체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일단은 대선 관련된 흐름 요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할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주입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 정도까지만 좀 간단하게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